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오늘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무엇을 중심으로 갈지를 보여준 날이었다. 코스피는 5,967.75로 2.74% 상승했고 외국인은 8,300억 순매수, 기관은 1.2조 순매수, 개인은 2.3조 순매도를 기록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그 자체보다 구조다. 오늘 시장은 개인이 끌어올린 반등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만든 반등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아주 선명하게 반도체와 지수 본체로 들어갔다. 원달러 환율도 1471.1원으로 하락했다. 즉 오늘은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날이 아니라 그 리스크 위에서 다시 실적과 수급이 이기는 시장이 나온 날이었다. 1. 오늘 시장의 핵심은 6천을 못 넘은 게 아니라 6천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오늘 코스피는 5,967.75까지 올라왔다. 숫자만 보면 6천을 못 넘었네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오늘 장의 핵심을 놓친다. 오늘 중요한 건 6천을 완전히 안착했느냐가 아니라 어제의 불안을 하루 만에 뒤집고 다시 6천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시장 안에 확인됐느냐다. 내 답은 그렇다. 왜냐하면 오늘 상승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강세, 외국인 복귀, 원달러 하락, 그리고 국내 반도체 본체 매수라는 아주 현실적인 재료 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즉 오늘은 반등했다보다 반등의 질이 좋았다가 더 중요하다. 2. 글로벌 시장은 다시 위험 자산 선호 쪽으로 기울었다. 밤사이 글로벌 지수 흐름부터 좋았다. S&P 500 1.02% 상승, 나스닥 1.23% 상승, 니케이 2.43% 상승, 상해 0.95% 상승, 독일 0.92% 상승, 영국 0.06%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1.68% 상승. 이 조합은 의미가 있다. 그냥 미국만 오른 게 아니라 미국 기술주, 일본, 중국, 유럽까지 전반적으로 리스크온 흐름이 살아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8% 상승은 오늘 한국 시장의 방향을 거의 미리 보여준 숫자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시장의 본체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이다. 즉 오늘 한국 시장은 독립적으로 강했던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리스크온 흐름을 가장 강하게 받아낸 시장이었다. 3. 오늘 수급은 아주 강한 시그널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본체를 샀다. 오늘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오, APR, 미래에셋, 현대일렉트릭, HLB, ISC, 아주 IB투자, 퀄리타스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이었다. 기관 순매수 상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KODX200, SK스퀘어, 서진시스템, 비나텍, 테스, 알지노믹스, 성호전자였다. 이 명단을 보면 아주 선명하다. 외국인은 하이닉스 중심의 실적주, 일부 성장주, 일부 테마 확산주를 샀고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형 ETF, 레버리지로 더 정면으로 들어갔다. 즉 오늘 기관은 종목 장세보다 지수 본체 자체를 사는 쪽에 가까웠다. 이건 생각보다 강한 메시지다. 왜냐하면 기관이 레버리지와 KODX200까지 같이 담는다는 건 단순 개별주 매수라기보다 시장 전체 방향을 위로 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오늘 장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외국인은 반도체와 확산 테마를 샀고 기관은 한국 시장 본체를 샀다. 이런 날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4. 오늘 시장의 본체는 다시 반도체였다. 오늘 장을 움직인 핵심은 결국 반도체다. 외국인 순매수 1위가 하이닉스였고 기관 순매수 상위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란히 들어왔다. 게다가 외국인 매수 명단에는 ISG, 퀄리타스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기관 매수 명단에는 테스까지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시장이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산 게 아니라 반도체 대장주에서 시작해 소부장과 밸류체인까지 다시 확산시키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특히 하이닉스는 110만 원을 돌파했고 증권가 목표 주가도 180만 원, 190만 원, 200만 원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건 단순한 목표가 상향 뉴스가 아니다. 예전에는 반도체가 좋아도 사이클이니까 언젠가 꺾인다는 의심이 늘 먼저 붙었다. 그런데 지금은
장기 공급 계약, 공급 부족 장기화, 메모리의 구조 변화 같은 논리가 붙으면서 시장이 메모리를 그냥 변동성 큰 업종이 아니라 가시성이 높아지는 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 즉 오늘 하이닉스 강세는 주가가 오른 것 이상이다. 시장이 반도체를 평가하는 방식이 한 단계 바뀌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반도체만 산 게 아니다. 돈은 이미 다음 확산축도 보고 있다. 외국인 순매수 명단을 보면 APR, 미래에셋, 현대일렉트릭, 아주아이비 투자도 있다. 이 조합이 흥미롭다. APR은 화장품 실적 성장, 미래에셋과 아주아이비 투자는 스페이스X 기대감, 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다. 즉 오늘 시장은 반도체를 본체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뷰티, 우주, 전력이라는 다음 확산축까지 같이 보고 있었다. 기관 쪽에서는 비나텍, 알지노믹스, 성호전자 같은 종목이 보인다.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기관은 단순히 대형주만 사는 게 아니라 시장 본체를 산 뒤 에너지 소재 바이오 중소형 확산축도 일부 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오늘 장은 그래서 더 강했다. 무조건 반도체 한 줄로만 올린 게 아니라 반도체가 중심을 잡자 주변 테마들이 같이 살아나는 구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장은 단순 급등보다 더 좋다. 왜냐하면 시장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6. 오늘 매도 상위도 굉장히 중요했다. 전력과 건설은 죽은 게 아니라 쉬어간 것이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를 보면 LS일렉트릭, 삼성전자, 대우건설, 효성중공업, KB금융, 삼천당, 알지노믹스, 파이버프로, 에코프로, 실리콘투가 보인다. 기관 순매도 상위는 미국 우주테크, 선물인버스, LNF,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ISG, 대주전자, 리노공업, 원익 IPS, 에코프로비엠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외국인 기관 양쪽 매도 상위에 동시에 잡혔다는 점이다. 이걸 단순히 악재로 보면 안 된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한다. 오늘은 전력기기 서사가 끝난 게 아니라 너무 강하게 달렸던 전력기기가 하루 쉬고 시장 본체인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더 세게 몰린 날이다. 대우건설도 비슷하다. 재건주 논리는 살아있지만 오늘은 재건보다 지금 당장 실적과 수급이 설명되는 반도체가 더 강했다. 즉 오늘 매도 상위는 시장에서 버려진 업종이라기보다 직전 강세 업종에서 본체 업종으로 자금이 회전한 흔적에 더 가깝다. 이 차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 7. 코스닥은 아직 개인이 버티는 장이다. 코스닥은 외국인 90억 순매도, 기관 1200억 순매도, 개인 1100억 순매수였다. 이 구조는 코스피와 다르다.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 주도 반등이었다면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이 받아내는 구조가 남아있다. 이 말은 곧 코스닥이 아직은 본격적인 제도권 수급주도 상승으로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완전히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HLB, ISC, 퀄리타스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이 있고 기관 순매수 상위에도 서진시스템, 비나텍, 알지노믹스, 성호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즉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강한 건 아니지만 실적 기술 테마가 같이 붙는 종목은 선택적으로 살아나는 장세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을 지수로 보는 것보다 어떤 테마와 종목이 살아남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8. 환율 1471.15는 오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숫자였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1.1원 하락 마감했다.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다. 지금 시장에서 환율은 외국인 수급의 체온계다. 환율이 꺾이거나 안정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 진입 부담이 줄어든다. 오늘 외국인 8,300억 순매수와 환율 1471.1원 하락은 같이 봐야 한다. 즉 오늘은 단순히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샀다가 아니라 환율이 도와주면서 외국인 복귀 논리가 더 강해진 날이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반도체, 금융, 대형주, 지수 ETF 쪽으로 외국인 수급은 더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은 이거다. 반도체 실적, 외국인 수급, 환율 안정. 이 세 개가 같이 가면 지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 오늘의 인사이트. 첫째, 오늘 코스피 상승의 본질은 단순한 안도 랠리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반도체 본체를 다시 샀다는 점이다. 둘째, 하이닉스 110만 원 돌파는 단순 가격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평가 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셋째, 전력 재건 우주 뷰티 같은 업종은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은 반도체 본체 복귀 속에서 잠시 쉬거나 옆으로 확산된 구조에 가깝다. 넷째, 환율 1471.1원 하락은 외국인 복귀와 맞물려 앞으로 시장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조건이다. 오늘의 가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의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된다면 코스피 6000선은 저항이 아니라 새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설. 전력기기와 재건주 조정은 추세 훼손보다 반도체 본체 복귀에 따른 자금 순환일 가능성이 높다. 가설. 코스닥은 아직 개인 장세 성격이 남아있지만 반도체 바이오 통신 인프라 일부 종목부터 점진적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9. 내일 시황 예측. 내일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은 강했다. 강한 날 다음 날 시장이 보여줘야 할 건 하나다. 이 상승이 하루짜리였는지 아니면 진짜 레벨업의 시작이었는지 이걸 봐야 한다. 시나리오 가장 좋은 흐름. 밤사이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안정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추가로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가 1470원대 초중반까지 더 내려오면 내일은 반도체 지수 확산 테마가 같이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 21만원 안착 시도, 하이닉스 112만 115만 재도전, 코스피 6000선 안착 시도, 전력기기 우주 뷰티로 순환매 재확산 가능.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지수가 오르느냐보다 반도체가 하루 더 주도주 자리를 지키느냐다. 그게 확인되면 시장은 이번 반등을 진짜로 믿기 시작할 수 있다. 시나리오 가장 현실적인 흐름.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내일은 장 초반 차익 실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크게 밀리지 않고 5일선 위에서 버틴다면 지수는 눌려도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경우 코스피 5,950만 6천 박스권 숨고르기, 반도체는 강보합 또는 소폭 조정, 전력기기 재건주 일부 반등, 코스닥은 개별 종목 장세. 이게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루에 너무 많이 오르면 다음 날은 지수보다 업종 순환으로 힘을 푸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가장 위험한 흐름. 밤사이 중동 관련 발언이 다시 강경해지거나 유가가 다시 튀고 환율이 1480원 위로 재반등하면 내일은 오늘 상승분 일부를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반도체장 초반 눌림, 외국인 매수 강도 둔화, 코스피 5930선 안팎 테스트, 방산에너지 안보주만 상대적 강세 가능. 다만 지금은 지난달과 다르다. 시장에 전쟁 내성이 생겼고 실적주에 대한 믿음도 더 강하다. 그래서 위험 시나리오가 와도 예전처럼 공포보다 반도체 눌림목 매수가 더 빨리 붙을 가능성이 높다. 내일 핵심 체크포인트.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추가 상승 여부, 원달러 1470원대 유지 여부, 외국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속 순매수 여부, 기관 레버리지 KODX 200 추가 매수 여부, LS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매도 진정 여부, APR 미래에셋 아주 IB 같은 확산 테마 지속성, 코스닥에서 개인 순매수만으로 버티는지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는지. 내일의 핵심은 단순하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를 다시 본체로 선택했다. 내일은 그 선택을 하루 더 확인하는 날이다. 오후 정리 한 문장. 오늘 시장은 6000선 직전까지 올라온 것보다 더 중요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본체를 다시 사면서 시장이 무엇을 중심으로 갈지 다시 분명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레전데리 인베스터 쿼트. The key to making money in stocks is not to get scared out of them. 피터 린치. 주식으로 돈을 버는 핵심은 공포 때문에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다. 피터 린치.